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세요.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빅데이터 강자 전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자 위의 강자 저는 오윤혜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드리기 위해 저희 어벤져스가 뭉쳤습니다. 거침없는 녀석들! 왜 내 대사를 훔쳐가요? 아주 훔치고 싶습니다. 요즘 저희 거침없는 녀석들 뷰가 아주 좋습니다. 왜 이렇게 잘 나오죠? 아무래도 저희가 핫하고 핫한 주제들을 항상 다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작가님과 PD님이 주제 선정을 정말 잘해주시고 밤새도록. 네. 아 그럼요. 일단 우리가 또 진행을 잘해요. 맞습니다. 아 이거 빨리 우리 낮으로 가야 돼 우리 주중 프라임 타임으로.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정말 핫한 주제에 맞게 이번 주 주제 또한 너무 뜨거운 감자입니다. 야, 뭐예요? 오늘은 이제 검찰 수사권 폐지, 소위 검수완박이라고도 하는 검찰 수사권 폐지에 대한 주제를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도대체 이게 뭐길래 정치권뿐만 아니라 검찰 그리고 경찰 내부까지 갈등이 엄청납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한동훈 검사를 지명했습니다. 뭔가 강대강의 어떤 대결이 예상이 되는데요. 자, 먼저 검찰 수사권 폐지 그 뜻부터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 기업으로 생각하시면 좀 편하게 될 것 같아요. 독과점 기업이다. 가격 결정도 마음대로 하고 검찰이 판매량도 조절하고 그러니까 수사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기존의 검찰이 수사 개시권, 지휘권, 종결권, 독점권, 영장 청구권을 다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검찰 스스로 수사도 시작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개시권입니다. 경찰이 시작한 모든 수사를 지휘해요. 또 지휘권이죠. 검찰과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 모두에 대해서 수사를 끝낼지 종결권. 네. 이거 수사 이제 종결하겠다. 네. 그리고 재판을 회부할지 기소권. 검찰만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검찰 개혁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 뭐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 개념을 좀 잡아주세요. 수사? 그러니까 우리가 기소권이라고 하는데 기소권이 뭐게요? 기소는 가져오는 뭘? 그 사건을 이제 판사에게. 봐봐. 수사가 뭐냐면 우리 수사반장 기억나시죠? 똥똥똥똥 막 뛰어다니면서 이 사건을 막 조사하는 거. 최불암 씨 네. 수사반장. 네. 수사라는 건 뭐냐면 간단하게 이제 investigation 영어로 그건데 이거는 증거를 수집해 가지고 이것이 범죄가 성립이 되나 안 되나 그거를 판단하는 게 수사예요.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범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증거를 모으는 게 수사예요. 네, 증거 수집.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 사실 조사하고 범인을 발견하고 확보하고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기소는 뭐냐면 간단하게 이거예요. 증거가 충분하게 모여가지고 네. 이거를 이제 판사님한테 이거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한번 재판 좀 해주십시오라고 재판을 요구하는 게 기소예요. 네. 그 재판을 요구해야지 집행 몇 년 구형도 될 것이고 뭐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기소권이라고 하는데 네. 기소권을 지금 방금 우리 전민기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원래는 수사는 일반적으로 경찰이 하고 네. 기소는 검찰이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우리나라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을 싹 다 가지고 있는 게 문제다. 이게 포인트죠. 네. 그래서 이제 기소는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해서 법원한테 심판을 좀 구하는 행위. 그리고 공소 같은 경우는 이제 검사가 법원에 대해서 이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심판을 구하는 의사 표시. 이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이 검찰 수사권 폐지라는 것은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내려놓고 이제 이거를 그 표현이 약간 마음에 안 들어요. 그 검찰 수사권 폐지라기보다 분산.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없애는 게 아니라 옮기는 거. 다른 관청, 거. 다른 부서로 옮기는 거. 근데 이미 검찰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80%는 수사가 이미 경찰관들이 하고 있고 나머지 그런 중대범죄에 대해서 1%의 수사를 검찰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문제는 그 수사권도 검찰이 이제 다 컨트롤하고 싶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검경 그 수사권
수사권 이 뭐라고 할까 이렇게 서로 나누는 거. 네, 많이 지금 긴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무슨 긴장을 해요? 성킴님 편하게 하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네. 지금 5시간 떠들고 와서 그래 지금. 그래요? 네. 혀가 굳었어 지금. 지금 검사님들도 보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이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잖아요, 이걸요. 네, 그러니까 네, 방금 네. 아까 정민기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너무 검찰에 쏠려 있기 때문에 이걸 공정하게 나누자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의견이 굉장히 상반되는데 왜 이렇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크게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건데요. 네. 이제 군사 독재 시절부터 이제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해왔다 이런 시각이에요. 검찰이. 그래서 검찰을 좀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켜서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대게 하자. 정치에 줄대기하고 눈치 보지 말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 공정하게 우리가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라는 시각. 그리고 검찰 그 자체가 막강한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네. 권한을 분산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의 조직이 너무 모든 권한을 갖고 있으면 네. 그들이 칼을 마음대로 휘두르게 되면 사실은 그들의 입맛에 맞는 것만 수사하고. 아니, 예. 영화를 보면 우리가 당연히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영화를 너무 당연하게 보고 있는데 부당거래 이런 영화 있잖아요. 류승범 씨 나온 거. 네. 거기 보면 류승범 씨가 이제 검사로 나오잖아요. 영감님 하면서.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검찰이 수사도 하니까 피의자를 부를 수가 있어요. 검찰 소환 통보 받고 나간다고 하잖아요. 검찰청에. 그렇죠. 네. 나가. 조사 다 받아요, 거기서. 네. 그런 다음에 거기서 기소. 바로 이제 그 재판에 넘겨지기도 하고 문제는 뭐냐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그 검찰이 약간 경찰을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영화 공공의적 같은 경우에도 네. 검사가 어떤 경찰서 가가지고 경찰한테 나이도 어린 검사가 반말하고 맞아요. 너 어디 검사 너의 영감님한테 덤비는 거야. 네. 이게 잘못됐다 이거죠. 경찰과 검사들의 네. 어떤 그래서 이제 어쨌든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어떤 검찰 개혁 그리고 이 기소권 분리는 검찰 그 자체가 권력이기 때문에 견제 장치를 만들고 권한을 분산하자. 이게 아마 요지로 생각하시면 그럼 될 것 국민의힘은 같습니다. 어떤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나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일단 대통령도 검찰 출신이죠. 검사 출신이고. 그리고 그동안 이제 뭐 의혹이긴 합니다만 검찰과 정치권이 함께 이제 힘을 합해서 이 대한민국 자체를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이 기득권을 형성했고 카르텔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거를 놓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입장은 어쨌든 민주당과 반대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이제 이제 검찰 수사권을 뭐 폐지한다든지 뭐 다른 부서로 관청으로 이제 분산하는 건 막 뭐 올바른 그쪽으로 가야 되긴 돼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반대한다든지 아니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거거든요. 하필이면 왜 지금 갑자기 하려고 하냐. 그게 이제 그러니까- 요즘의 포인트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약간 비난하시는 분들은 이거예요. 아니 우리가 180석 다 몰아줬는데 지금까지 뭐 하고 있다가 정권 넘어가기 한 달 전에 갑자기 일을 이렇게 처리하냐. 네.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뭐 대통령 곧 퇴임하시지만 그래도 이재명 고문, 뭐 이재명 전 후보에 무슨 뭐 잠재적 범죄가 있는데 그거를 약간 숨기기 위해서 갑자기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분들은 얘기하시는 거죠. 여기에다가 더불어서 어쨌든 검찰에 이런 권한을 가져오려면 새로운 기관들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또 여기서 뭔가 수사를 할 때 네. 이견이 생기고 하면은 그 일 처리가 되겠냐 좀 이런 입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뭐 저도 방송 오래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오래 하셔야죠 당연히. 오래 해야죠. 네. 있는 물론 그대로 지금- 말씀하시면 되죠. 물론 네. 지금도 네. 오래 했지만 좀 더 네. 오래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그 딱 팩트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경찰은 수사를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고 네. 나눠서 역할하는 게 맞긴 맞아요. 네네. 그렇지만 그거를 너무 지금 서두르고 있다는 것은 팩트예요. 그 시기적인 문제.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서두르면은 부작용이 발생을 하는데 네.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한 달 안에 지금 해결하려고 한다. 분명히 부작용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비판이 왜냐하면 그 대안이 제시가 안 된 상태에서 빠르게 네. 처리해버리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예. 그렇다면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가 된다면 이 수사권은 어디로 가는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대범죄수사청, 특수수사청, 공소청 그리고 우리 또 뭐 공수처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이 헷갈리죠. 많이 헷갈립니다. 공소청이라는 거는 그 뭐라고 할까 간단하게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좀 다르겠지만 간단하게 이제 기소와 공소는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소와 공소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수사권을 검찰이 뺏기게 되면 넘기게 되면은 기소만 할 수 있는 그런 관청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경찰이. 네. 그래서 검찰청 이름 자체를 그냥 공소청으로 바꿔버리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소가 뭔데요? 각 말씀드렸잖아요. 기소. 음. 자 증거가 이게 충분하니까 판사님 이거 한번 유죄인가 무죄인가 우리 한번 재판 한번 해봅시다. 재판 좀 해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이 기소예요. 그렇죠. 또 그것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약간 차이가 있지만 기소와 공소는 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어차피 기소만 하는 곳이 이제 검찰이 될 거니까 검찰이라 이름 쓰지 말고 그냥 공소청이라고 바꾸자. 이 주장이에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6대 범죄 수사권을 이제 별도 수사기구 말씀해 주신 대로 이관을 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다 현실화가 되면은 검찰 자체는 좀 단어 자체도 사라지고 공중분해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역할도 기소권하고 영장 청구권 정도만 남고 조직 자체가 이제 해체되고 분리돼서 역할이 나뉘어진다. 이 정도로 하지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경찰들에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수사하고 기소하는 권리는 여전히 남아 있던데요. 그걸 이제 그걸 네. 따로 떼가지고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딱 만들어가지고 그게 중대범죄수사청인 뭐 거죠? 그거를 그렇게 처리하자 이건데 문제는 그거라니까요. 이게 꾸준히 어떻게 이렇게 준비가 돼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대안이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너무 급하게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수십 년 전부터 계속 외쳤던 구호이긴 한데 이게 지금처럼 굉장히 뭔가 검사들이 막 다 일어나가지고 대반발하고 뭐 정치권과 이렇게 대립하는 모습은 저는 솔직히 좀 검찰 처음 본 것 같아요. 뭐 제가 옹호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네. 검찰과 검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갖고 있던 칼자루를 뺏기는 거기 때문에 쉽게 뺏기겠어요? 안 뺏겨 끝까지 잡고 있겠죠, 솔직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검찰과 경찰의 반응도 저는 궁금합니다. 각각 어떤 의견과 반응을 내놓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검찰 같은 경우는 단연히 반대하죠. 내가 검찰인데 내가 칼자루를 뺏는다는데. 뺏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당 내에서도 검찰 출신인 의원들 일부는 또 반대를 하고 있어요. 검찰 우리는 하나다라는 그런 원팀 의식이 굉장히 강한 집단이거든요. 특히 이제 네. 변호사분들도 이거를 반대하는 게 뭐냐면 약간 어떤 연대 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같이 사법고시 통과해서 같이 사법연수원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제 일반 개업한 변호사들도 반대를 하고 있어요, 솔직히. 저는 다 뺏긴다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영장 청구권, 구형권, 형 집행권은 여전히 검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어야 강제 수사가 가능한 거잖아요. 다 뺏긴 건 아니죠. 다 뺏긴 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 전혀. 않습니까? 원래 그 영어로 좀 하면 좀 그 영어 검찰이란 건 프로시큐터라고 해요. 좋은데요? 네, 그게 왜 좋아요? 네, 어감이 좋아요? 검사를 영어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프로시큐트가 이제 기소하다라는 영어 단어고 네. 저기 검찰청 그 서초동 가면은 그 도로 표지판 있잖아요. 좀 잘 봐요 그거. 거기 갈 일이 없어가지고. 왜 거기요? 집 그 근처 아니에요? 전혀 아닌데요. 저는 거기 보면 강북사입니다. 대검찰청 있고 뭐 서울중앙지검 뭐 이렇게 표지판 있을 거 아니에요. 오. 거기 보면 Prosecutor's Office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뭐냐면 prosecution은 딱 그거밖에 없어요. 기소. 기소. 그럼 경찰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경찰도 좀 반응이 의외로 또 나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뭐 그런 글들이 있어요. 경찰 내부에서 이제 커뮤니티를 통해서 글들이 올라오는데 그 검찰의 기소권 분리와 관련해서 검찰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데 경찰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왜냐하면 경찰은 아무리 수사를 하고 하더라도 진짜 기소 안 해주고 수사 그냥 종결해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거든요. 네. 여기 대해서 이제 검찰이 경찰에게 채워놓은 쇠사슬을 좀 풀자 이때. 그러니까 경찰도 좀 더 권한이 강화돼야 되고 네. 우리가 이 권력과 분리돼서 수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상상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반면에 네.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 경찰 역시 또 정치권과 결탁이 되면서 더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 이거 봐요. 네. 영화 계속 영화 얘기를 해서 그런데 미국 헐리우드 영화 보면은 다 경찰들이 주인공이죠. 맞아요. 경찰 되게 무섭고. 로보캅.
리썰 웨폰. 그러네. 우리나라는 다 검찰이 우리나라는 다 주인공이네. 검사가 주인공이잖아. 내부자들 그러네. 부당거래. 킹, 더킹. 더킹. 그렇지. 난 내일 학교 가는. 아니야, 그건 하지 마. 알았어. 네. 그게 뭐냐면은 그만큼 활동의 주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검찰이 있어요. 네. 검찰은 정말 기소 유지만 하는 역할을 하고 네. 대부분의 수사와 정말 액티브한 그 활동은 다 경찰들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반면에 우리나라는 물론 경찰 관련 영화도 있지만 대부분의 조금 아까 무거운 주제의 영화들은 검사들이 주인공들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검사들의 활약이 더욱더 활발하다는 건데 이 차이예요. 우리나라와 미국이. 근데 이게 재밌는 설문조사가 있더라고요. 네. 블라인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직장에 속해 있는 사람들만 글을 올릴 수 있는 뭐 그런 사이트가 사이트? 있는데 네, 거기에 직장인. 이제 설문조사가 올라왔어요. 그 어느 작성자가 직장인데요? 경찰이에요. 경찰. 경찰. 네. 검찰은 당연히 반대하는 거 아는데 경찰분들 생각은 어때요? 라고 물었는데 의외로 426명. 뭐 이분들이 모든 경찰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네. 반대가 의외로 321명, 75.4%나 되더라고요. 반대. 그러니까 수사권을 우리한테 주는 거를 그렇습니다. 반대한다. 네, 그러면 다만 해당 투표는 이제 뭐 일부의 다른 뭐 공무원들도 참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이 경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도 검사들이 자신들의 수사권이 박탈되면은 경찰이 뭐 사건 말아먹을 것이다. 쟤네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는 시선이 있는데 이건 또 오만한 주장이다. 아 근데 네. 솔직히 말해가지고 약간 그 우리나라와 미국을 좀 비교해 보면은 외국은 어때요, 진짜? 미국은 일단 검사의 존재를 잘 몰라요. 일반 그 유권자와 시민들이. 아, 그래요. 특히 이제 그 지방 검사장들 있지 않습니까? 선거로 뽑아요, 미국은. 선거로 뽑아요? 미국 지방 검사장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내가 피부로 느끼게 사건을 기소를 하는 검사장들은 네. 선거로 뽑아요, 그걸 미국은. 누가 투표하는 거예요? 일반 유권자들이. 뭐 시장 같은 거 뽑을 때 같이 뽑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검사의 존재를 잘 모르는 반면에 정말 범죄와 맞서 싸우는 것은 LAPD, NYPD 같은 이런 경찰들이지 않습니까? 네. 일단 경찰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 반면에 상대적으로 우리는 경찰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신뢰도가 일단 미국보다는 좀 떨어지는 게 팩트는 팩트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도 좀 의심이 되는 게 또 음모론적인. 음모론은 아니지만 네. 경찰에 대해서는 언론도 그렇고 좀 되게 무능력하게 좀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런 사건들이 진짜 일부거든요. 잘 처리하는 것들도 많은데 뭐 예를 들면은 뭐 물론 잘못한 부분들이 네. 없지는 않죠. 네. 그러나 유독 경찰들이 뭔가 잘 못했을 때 네. 국민들이 좀 더 강하게 받아들이게끔 저는 좀 보도가 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좀 많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기본적으로는 이런 마인드가 있다니까요. 어차피 검사들도 다 사법고시 통과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뭐라고 할까 약간 뭐라고 할까 실력이 수사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경찰보단 더 뛰어날 것이라는 약간 선입견 아닌 선입견이 있어요. 그건 선입견이죠. 그러니까 경찰도 수사 잘해요. 훨씬 잘하겠죠. 현장에 더 많이 가게 되니까. 근데 봐봐요. 경찰이 잘못한 거 예를 들어서 수사하게 되고 기소하게 되면 결국엔 검찰이 또 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검찰이 잘못한 것도 검찰이 조사한단 그쵸,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이 어쩔 수 없이 또 팔은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 있어요.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네. 그 뭐 외국에도 이렇게 뭐 검사들이 수사권이 있냐 없냐 뭐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대부분 다 있긴 있어요. 네. 있어요. 특히 미국도 많은 분들이 미국은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고 나눠져 있다라고 하시는데 아니라니까요. 미국 검찰도 수사할 수 있어요.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네. 뭐냐면 미국 검찰은 공소 제기와 기소 과정에서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네. 과실이 있으면은 면책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검사로 활동을 해서 실수해서 뭔가 일이 터졌다. 그거는 임뮤니티라고 해가지고 면책 특권이 있어. 근데 만약 미국 검찰이 저거는 내가 직접 한번 수사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경찰과 함께 수사까지 해버리죠 검찰이. 네. 그때는 면책 특권이 없어요. 실수하면 미국 검찰은 책임을 져야 돼. 그 말은 뭐냐면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대부분의 미국 검찰들은 기소만 유지하지 수사는 경찰 너희들이 하세요.
네. 이런 주의라니까요. 근데 이제 어쨌든 국민들의 여론이 좀 중요한데 아까 우리 선킴 교수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그 시기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느낄 만한 여론조사가 여론도 있어요. 어떻게 나옵니까? 리얼미터가 이제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는데 이 52%가 반대를 하고요. 38.2%가 찬성을 해요. 네. 반대 의견이 더 많다는 거예요. 네. 이 찬반 의견 격차는 오차범위 플러스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그 찬성 의견이 왜 적느냐? 반대 의견이 네. 이렇게 말해요. 민주당 관련 일부 정치인을 보호하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냐.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제 민주당에 대한 이제 수사를 하게 될 텐데 그거에 대한 의견 그리고 검찰 개혁을 추진 혹은 완수하기 위해서가 또 그렇다. 그리고 차기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이를 좀 정치적으로 그러네요.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정치적. 지금까지 왜 그럼 가만히 있었냐. 그러니까 이거 민주당을 약간 비판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정말 처음부터 비판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네. 민주당의 몇몇 그 스탠스와 그 행동들을 비판하시는 분들이 그거예요. 오얏 나무 아래서 왜 자꾸 갓끈을 매냐. 그러니까 뭡니까? 이렇게 오해의 소지를 만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180석을 밀어줬으면 처음부터 스텝 바이 스텝 차근차근히 검찰 개혁을 하지. 네. 갑자기 지금 이 시점에 정권 넘겨주기 한 달 전에 이렇게 하면은 뭔가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퀘션 마크를 던진다니까요. 그럼 만약에 지금 처리를 하지 않고 다음 정부가 들어섰을 때 검찰 개혁이라는 과제를 과연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다 이제 검사 또 법무부 장관도 검사 출신이 되었기 때문에 검찰 개혁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낮아지는 거 아닐까요? 많이 낮아지겠지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그 탄핵 정권에서도 봤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국민들을 설득하고 충분히 이해시키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러기엔 너무 시간이 부족한 것 같고 네. 국민들이 딱 느꼈을 때 뭐 국민 10명 중 8명이 당연히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선거로서 보여주겠다라고 만약에 밀어붙이게 된다면 네.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러나 지금 여론조사에서 보듯이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좀 더 세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친절하게. 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법률 전문가한테 맞아요. 한번 문의를 예. 해보는 게 어떨까 좋습니다. 싶어요. 아주 정말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쁘신 두 변호사분을 저희가 섭외했는데요. 저희가 아는 분인가요? 아, 당연히 아는 분입니다. 첫 번째 박지훈 변호사님 전화 연결해서 한번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 동시에 박지훈 변호사님과 천하라 변호사님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궁금한 것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예, 천하람입니다. 좋네요. 천하람 변호사님 목소리가 더 커요. 아유, 뭐 제가 그래도 박지훈 변호사면서 재미가 떨어지니까 목소리가 더 커야죠. 네. 아이고, 우선 이렇게 전화 연결 너무너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자, 첫 번째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을 놓고 정치권이 아주 대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 분은 이 검찰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찬성인지 반대이신지 이유와 함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 먼저 박지훈 변호사님. 예, 저는 검찰 수사 기소 분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최근에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네. 검수완박은 좀 용어는 저는 조금 박탈한다는 그런 용어가 담겼기 때문에 그 용어 사용은 좀 별로 안 맞다 생각이 들고 네네네. 굳이 검수완박이라고 하면 검수완박 찬성 이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국제적 기준 자체가 검찰은 기소하는 쪽이 기본이고 수사는 경찰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우리는 과도하게 이제 수사권이나 이런 모든 권한이 검찰한테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좀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난번에 6대 범죄 하긴 했는데 뭐 입법을 개정한 지 얼마 안 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정권 이런 부분도 있고 이왕 추진된 김에 입법을 마무리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검찰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그동안 뭐 하고 갑자기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것도 일부 맞는 것 같아요. 그동안 뭐 했는지 좀 빨리 했으면 좋았을 건데 네. 사실은 그만큼 그 검찰이나 이 개혁을 당하는 입장에서 반대가 심하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지금 계속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또 법무부 장관도 아주 핵심 인사가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거 봤을 때는 지금이라도 좀 늦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마무리를 짓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그럼 박지원 변호사님은 일단 찬성이다 이거죠. 네. 네. 그럼 우리 천하람 변호사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수완박은 말도 안 되죠. 일단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검찰에서 쌓여 있는 수사 노하우를 좀 점진적으로 경찰이 됐든 한국형 FBI가 됐든 좀 전수를 해주는 게 필요해요. 네.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다짜고짜 검찰에 있는 수사권을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면 누가 제일 기뻐하냐 하면요. 재벌 대기업에 있는 법무팀 변호사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그럼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라는 조직은 그러니까 실력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많은 범죄들을 넓고 얕게 수사하는 거에 특화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네. 근데 검찰 같은 경우는 물론 일반적인 형사 사건도 하지만 특수 사건, 뭐 기획 사건 이렇게 해가지고 큰 사건들을 깊이 파는 노하우가 있는 게 지금 검찰 조직이에요. 네. 그런데 이런 검찰 조직에 있는 노하우를 전수할 만한 시간적인 어떤 여유가 없이 그냥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면은 재벌 사건, 대기업 사건, 복잡한 정경유착 사건, 살아있는 권력 사건 이런 거를 수사할 수 있는 지금 경험이 없어요. 근데 지금 그 천 변호사님께서 시간적 여유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검찰 수사권 폐지가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시나요? 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검찰에서 수사검사랑 기소검사를 좀 분리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우리나라 검찰이 전국적으로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데 좀 한 5개 정도 권역으로 분리한다거나 하는 조치들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도 한국형 FBI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검찰에서 수사 잘한다고 평가받는 검사들, 검찰 수사관들 그리고 경찰에 있는 광수대나 괜찮은 뭐 수사관님들 이런 식으로 모으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 민주당의 안은 검사를 너무 싫어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수사 열심히 해오던 검찰에 있는 수사 전문가는 다 배제하고 완전히 새롭게 수사청을 만들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 천하람 네. 변호사님께. 이제 검찰이 기소와 수사권을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검찰이 선택적 수사와 기소에 대한 비판이 아주 많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걸 어떻게 견제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사실은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검사들이 없는 죄도 만들어서 수사한다라는 게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에 이거는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검사들이 증거를 갖다 심어가지고 없는 죄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이제 별로 없으실 거예요. 네. 그거를 저희가 믿어도 되는 거죠? 저는 그거는 믿으셔도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믿지 마세요. 저를 저도 사실 검사는 아니라 가지고요. 네. 그렇긴 한데 근데 두 번째가 사실 더 문제예요. 뭐냐하면 있는 죄를 덮어주거나 수사를 뭉개주는 거 아니냐. 최근에 한동훈 전 검사의 아이폰 비번을 풀지 못하고 무혐의가 나왔잖아요. 이 부분은 사실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정말 죄가 좀 납득하기가 좀 힘든 부분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원래 우리가 저도 박지원 변호사님이랑 이거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네. 원래는 일반 국민에게 수사에 협조할 의무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 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수사기관의 책임으로 하는 건데 대신에 한동훈 검사는 그냥 일반 국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뭐 수사를 당하는 지위에서는 일반 국민이지만 그래도 본인이 검찰 조직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다소간의 아쉬운 점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은 저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데 다시 이제 원래대로 약간 선택적 수사나 기소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네. 저는 우리나라도 오히려 불기소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더 강력한 구제 조치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하는 그 배심원 제도가 있거든요. 그걸 대배심이라고 하는데 네. 검사 이놈들 하면 안 되죠. 검사 너희들 왜
죄가 있어 보이는데 기소를 안 하냐. 시민들이 봤을 때 기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배심 제도나 아니면 독일 같은 데서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다가 이 사람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제도 같은 것들이 있어요. 네. 저는 그래서 검사의 불기소권을 제한하는 건 일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검사한테 너네 아예 수사를 완전히 하지 마. 수사권 박탈할게. 이거는 오히려 약간 거꾸로 간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네. 지금 네. 이제 천 변호사도 얘기를 하지만 방향은 지금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너무 빠르고 뭐 어떻게 저쪽 뭐 변명을 하는데 사실은 하지 말자는 뜻이에요. 사실은 아, 개혁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 안 되는 거고 네. 모든 개혁을 당하는 세력들은 그것을 찬성하거나 좋습니다. 우리 권한 좀 뺏어주세요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근데 때문에 이런 얘기가 한 1980년대부터 나왔었거든요. 사실은 네. 90년대부터 네. 30년째 이렇게 똑같은 논의가 지금 진행 중이고 논의가 성숙된 거는 2000년도 사법개혁 노무현 정부 때 사개추 때부터 했던 얘기고 사실은 지금 자체가 개혁하기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네. 저는 바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기소는 검찰이 하면 되고요. 네. 수사는 경찰이 하고요. 아까 말한 것 중에 천 변호사 말한 것 중에 99.2%가 경찰이 담당하고 0.8%가 검찰이 담당합니다. 지금요? 우리 수사 중에. 네. 그래서 그런 자꾸 검찰은 완벽하다는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러지 않고요. 모든 권력은 집중이 되면 썩기 마련이고 자기가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면 학중 편향에 빠져가지고 수사 기소를 행사하면 국민의 기본권이나 인권을 침해할 여지가 매우 큽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 여기서 재반격 잠깐 가도 네, 될까요? 가시죠. 네. 저는 검사들 완벽하다 생각 안 하고요. 네. 사실 저보다 덜 똑똑한 제 친구들도 막 검사하고 그러고 있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이런 말씀하셔도? 그런 거 보면 거기도 다 사람 사는 세상이고. 네. 그런데요, 제가 여기서 몇 가지 얘기하자면은 물론 개혁이라는 게 때와 속도가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그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민주당 쪽 논리에 제일 반박하기 어려웠던 게 왜 이렇게 서두르냐 하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을 잘 정비하고 또 범죄 피해자가 억울하게 구제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검찰에서 박탈하는 수사권을 정확하게 어디다 줄지도 지금 제대로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다못해 무협지 같은 거를 하나 팔아먹으려고 해도 어느 정도 좀 줄거리가 나오고 한 서론 정도는 1, 2장 정도는 써놓고 팔아야지. 지금 민주당은 약간 표지를 디자인하다가 말고 그 책을 팔아먹자라고 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인데 네. 그거를 국민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그 책을 사겠어요. 불안하지 않고요. 불안하지 않고요. 이미 논의가 다 됐고요. 그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권성동 2019년도에 똑같은 법안을 발의했고요. 유승민 국민의힘의 대다수 의원들이 그걸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권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힘을 빌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논거 없이 지금 다른 이상한 집무실 이전하고 지금 비유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결국은 만약에 지금 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지금 검찰총장 출시된다 그러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통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분 사이에도 갈등이 벌써 이렇게 심각해요.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드려봅니다. 두 분에게. 검찰 개혁, 검찰 수사권 폐지 갈등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네, 먼저 천하람 변호사님. 저는 오히려 검찰과 정치 권력의 사이를 멀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검찰청을 좀 여러 개로 쪼갠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검찰총장을 여야 합의가 없이는 임명하기 어렵게 만들고 임기를 좀 길게 보장해주는 형태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이게 한국형 FBI가 됐던 중대범죄수사청이 됐건 공수처장 임명하듯이 결국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는 게 되면은 나중에 되면 또 중립성 논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수사를 하더라도 여야 모두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그 수뇌부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정치 권력들이 솔직히 좀
솔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양쪽 다 자기들 권력을 놓기 싫은 거예요, 사실은. 네. 지금 이제 천 변호사님께서 검찰과 정치 권력을 분리해야 된다고 했는데, 근데 또 검사 출신이 법무부 장관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천하람 변호사님과 윤 당선인과는 이게 윤핵과는 아닌 걸로 밝혀진 거겠네요. 아, 이거 뭐 어떤 기준에서 봐도 제가 윤핵관은 아니죠. 아니, 왜 그런 거 불필요한 질문을 하세요? 마음 아프게. 그러니까 왜 팩트 폭행을 하십니까? 자, 우리 또 천하람 변호사님의 그 주장에 대해서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반론은요? 네, 뭐 일부 맞는데 다 공허한 얘기고요. 미래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또 한 30년 기다려야 되고 네. 원칙으로 가는 거예요. 국제 표준화. 대부분 나라가 검사는 기소권을 행사하고요. 경찰은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권한을 집중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이 민주주의 원칙이고요. 사람을 믿지 않아요.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권리나 이런 것들을 구제하고 제도를 완성하기 때문에 이제 최소한 그런 기회가 지금 왔던 상황이라면 그런 원칙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1954년부터 지금 귀형적으로 됐던 게 이제서야 돌아올 수 있는 조로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말 박지훈 변호사님이 변호사가 맞았다라는 느낌을 아니 왜 처음 느껴봅니다. 천하람 변호사님은 왜 이렇게 네. 이렇게 편애하세요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변호사님이거든요. 두 분 다. 두 분. 근데 네. 저도 오늘 박 변호사님 웃음기 빼시고 하니까 약간 낯설입니다만은. 네. 아, 그래요? 네. 네, 저도 여기서 조금만 반박을 하자면은. 네네네.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검사에게 수사권을 완전히 안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검사보다 수사를 적게 한다는 거는 사실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배트맨 영화 같은 거 보면요. 거기에 그 젊고 그 되게 막 야망 많은 하비 덴트라는 검사가 나와요. 네, 알죠. 그 사람도 직접 수사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뉴욕주 검찰이 직접 수사를 했고, 일본에서도 일본 검찰도 우리만큼 수사를 많이 하진 않는데 아베 전 총리에 대해서는 또 도쿄지검에서 직접 수사를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양을 줄여야 되는 거는 맞지만 검찰의 수사권을 아예 박탈해야 된다라는 거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오히려 안 맞다. 저는 그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그거 조금만 반박을 할게요. 오늘 뭐 두 변호사님 특집으로 나가죠 그냥. 네. 일단 그 부분 중에 사실은 권한이 있긴 한데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수사를 할 수 없고요. 그리고 배트맨 같은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거는 슈퍼맨 편이십니까? 할 수 있는 거고. 그 미국에서 간혹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정치적으로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 자체가 할 수 없게 됐어요. 보안관이나 경찰이 훨씬 우에 있고 수사에서는 검사는 기소할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수사를 보안 요구가 그 정도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 현혹해서 쓰면 안 되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있긴 있어요. 수사권이. 그렇지만 99.99999% 경찰이 합니다. 자, 이 두 분의 토론은 다음에 또 한번 모셔야 되겠네요. 두 분 정말 바쁘신데도 이렇게 열정적인 전화 연결과 토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로 사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녀석들 화이팅. 감사합니다. 이분 또 이 두 분 또 싸우시다가 네. 또 끝나고 또 소주 둘이 같이 드시러 가고 그래요 또. 그러니까 이제 국민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양쪽의 얘기가 다 맞는 것 같거든요. 논리적으로 참 결정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느 게 맞다라고 일단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지지하는 당의 의견을 좀 따라가는 경우가 좀 있지 않나라는 정치적으로. 생각이 아까 저 천하람 변호사님이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언급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 범죄가 밝혀졌는데 검찰이 그냥 깔아 뭉개버리고 없애는 게 있잖아요. 네. 지금은 없다고 하지만 네. 그래서 요즘 가끔씩 거기 신문지상에 나오는 얘기가 그랜드 주얼이라고 해가지고 대배심원 제도는 미국에 있어요. 이런 의견들을 검찰 분들은 환영하실까요? 이것도 검사들의 동의가 있어야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랜드 주리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기소할지 말지를 검찰이 결정을 안 해요. 배심원들 일반 시민들이 와가지고 배심원들이 결정을 해요. 기소합시다라고 하면 검찰은 그때부터 기소권을 유지하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는 또 그렇게 되면은 거기 이제 참여한 사람들을 더 뒷조사할 것 같아. 이 사람의 정치적인 성향이 무엇이고 또 음모론 빠진다. 아니 음모론이 아니라 우리나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 하나하나 이제 과거 행적 캐면서 어떤 발언했는지 봐라. 이 사람 여당 지지하는 사람 아니냐. 자, 이 배심원 야당 출신 아니냐. 뭐 이렇게 되면서 또 싸움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복잡해. 그래서 어쨌든 저는 지금 이야기 들었을 때 박지훈 변호사님이 이제
분리를 해야 된다. 근데 천하람 변호사는 너무 빠르다. 저는 두 의견이 다 동의가 되거든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검찰은 언제 만들어졌고 우리나라에는 언제 들어오게 됐는지 검찰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이거 좀 하겠습니다.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검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나폴레옹의 그 집권 이후에 등장을 합니다. 오, 나폴레옹. 네. 나폴레옹은 뭐가 생각나요? 술이요. 꼬냐. 죄송합니다. 야, 이거 또 이거 편집되겠다. 네. 뭐 어쨌든 사실인데. 넘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나폴레옹이 이제 그 집권을 한 다음에 그 어떻게 사법 시스템을 그 프랑스에서 그 조정을 하냐면은 그때는 이제 판사가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판사가요? 수사 판사라는 게 있었어. 예, 예, 네. 수사 판사가. 자, 본인이 그럼 수사하고 판결까지 다 내는 해요. 거예요? 다 해요. 그래가지고 이걸 약간 그 밸런스를 맞춰야 되겠다 해가지고 네. 그러면 판사 대신에 이 뭐라고 할까 그 수사를 하고 기소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경찰과 판사 사이에 무슨 중간 쿠션을 하나 만들자 해서 탄생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검찰 시스템인데 이걸 또 독일이 가져가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박지훈 변호사도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에도 우리와 비슷한 검찰 시스템이 있는데 네. 알다시피 일본이 1868년도 이제 메이지 유신을 거치면서 독일 헌법을 그대로 카피해 와서 일본 헌법을 만들어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재헌 국회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헌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일본 헌법을 거의 카피해 와서 갖고 들어와요.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헌법은 독일과 프랑스의 헌법과 거의 비슷해요. 즉 독일과 프랑스의 검찰 시스템이 그대로 이제 독일 찍고 프랑스 찍고 독일 찍고 일본 찍고 우리나라 들어왔는데 네. 문제는 네. 독일, 프랑스, 일본보다 더욱더 거대한 공룡 시스템의 검찰이 언제 탄생을 하냐? 1912년에 조선 형사령이라고 당시 조선 총독부에서 어마무시한 수사기구를 만들어요. 조선 총독부에서요? 일본이 네. 네. 우리나라의 국권을 빼앗아간 이후에 네. 네. 어마무시한 이 수사기구를 만들어요. 네. 그 수사기구는 수사도 가능하고 기소도 가능하고 체포도 가능하고 영장 발부도 가능하고 지금 현재의 검찰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그땐 즉 경찰을 신뢰를 못했기 때문이죠. 아니요, 우리 독립 투사들을 탄압하고 체포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팩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하는 나라도 많아요.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한데 우리나라와 같이 기형적으로 정말 공룡 같은 이런 사법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은 네. 일제 시대 때 일본이 조선 형사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 독립 투사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엄청난 수사기구를 만드는 것이 시작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어떤 정치와 연결 지으면 지금의 어떤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검찰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근데 약간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네. 그 우리 1987년도 이제 6월 항쟁 이전에는 이런 그 수사권과 이런 것들이 약간 분산돼 있었어요. 보안사와 뭐 기타 등등. 네. 근데 이제 민주정부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보안사에 있는 수사권 내놔라. 뭐 안기부에 있는 수사권 내놔라. 이거를 다 검찰이 통합을 해버렸네. 역설적으로는 검찰이 더욱더 공룡기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약간 뭐 동백님 사건처럼 이렇게 검찰이 권한을 굉장히 남용해가지고 좀 국민들을 탄압하거나 이랬던 좀 사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혁당 사건도 그렇고 뭐 네. 그거는 탄압이라기보다 거의 사법 살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요. 인혁당? 그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인혁당이 뭔지요. 그러면 이런 막강한 검찰의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을 거 아닙니까? 우리 나라도. 그렇다면 결과가 뭡니까? 공수처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또 최근에 뜨고 있는 시사평론가 우리 오윤혜님. 저는 결과가 지금의 아주 졸속처럼 보이긴 하지만 검찰 개혁을 시도하려는 것 이것부터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막강한 권력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고 수사권을 박탈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근데 사실 지금 평가가 공수처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사실은 저는 걱정인 게 그렇다면 이것을 대신할 기구가 과연 어디가 될 것이며 누가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며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이게... 공수처도 사실 출범할 때는 굉장히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런
아젠다를 설정해놓고 했는데 네, 어떻습니까? 아니 제대로 수사 안 되고 사실은 그들이 지금 뭐 우리 뉴스를 통해서 뭘 했다라는 소식 들으신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유권자들의 불만이 이거라니까요.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이 너무 막강하다. 네. 그래서 검찰 수사권을 분산을 하긴 해야 된다. 네. 여긴 대부분 다 동의하세요. 아까 천하람 변호사님도 동의하시잖아요. 네. 대안이 없다는. 근데 거죠. 문제는 대안이 그러니까 지금 뭐 일반 뭐 유권자들한테 뭐 공수처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근데 뭐 중수청 아니면 뭐 이 공소청 이런 말을 뭐냐 여쭤보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대안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 뭐라고 할까? 그게 반대하시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대안이 너무 졸속적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게 큰 문제점이죠, 솔직히요. 근데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천하람 변호사님도 대부분 80% 이상은 이미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1% 미만의 0.8%의 수사권을 지금 검찰이 갖고 있다고 했는데 이 0.8%에 대한 수사권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지금 반대하는 건 거죠? 그렇죠. 솔직히 살면서 경찰서에 한두 번은 가봤. 저 가봤습니다. 왜요? 저희 아이 지문 등록하러 미아 방지 시스템. 그거 말고 네. 뭐 나쁜 일 해가지고. 간 적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네. 저도 없어요. 저도. 네, 네. 저도 안 가봤어요. 당황하지 다들 이렇게. 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살면서 경찰서에 갈 일들은 한두 번은 있는데 검사를 만날 일은 거의 없어요. 진짜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만큼 검사가 담당하고 있는 0.1%라고 했나? 아니요. 1%. 1%. 0.8에서 1%. 그 1%의 이 사건이라든지 범죄가 엄청난 사건들이라 이거죠. 대기업 관련. 그러니까 이 1%의 수사권을 위해서 수사 요원이 존재하더라고요. 이게 7급 공무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6,200명 정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검찰 수사관 있잖아요. 검찰 수사관. 이게 우리나라 검사가 2,200명인데 이 1%의 수사를 위해서 수사 요원으로 활동하는 7급 공무원이 6,200명 정도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강한 그래도 이 1% 수사가 굉장히 중요한 수사들이구나. 중대한 수사들을 다루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TV에 보면은 검찰이 무슨 오윤의 집 압수수색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럼 박스 같은 거 들고 가지 않습니까? 파란색. 네. 파란색. 그 사람들이 다 검찰 수사관들이라니까요. 네, 이런 것만 보더라도 검찰이 되게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검찰 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란 우리가 다뤄봤는데 자, 두 분은 결론적으로 두 분의 생각과 의견이 궁금합니다. 우리 의견이 뭐 중요하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개혁이라는 게 네. 참 쉽지가 않구나. 그러니까 어떤 가는 방향이나 이런 거는 국민들에게 설득이 되는데 그 과정 안에서의 그런 모습들. 네. 정치권에서는 결국에는 각자의 유불리를 또 따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보여지기 때문에 네. 국민 입장에서는 이거는 진짜 정치권의 싸움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은 아까 천하람 변호사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방향성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건 각자의 목소리가 낼 게 아니라 네. 서로가 그러면 올바른 방향인지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서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검찰이 그 권력을 과연 내려놓으려고 하느냐. 저는 그래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모르겠다. 네. 자, 기본적으로 모르겠다. 이건 팩트예요. 이건 네. 팩트. 지금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봐라 미국도 검찰이 수사하지 않냐. 봐라 독일도 검찰이 수사하지 않나. 우리나라 수준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수준은 아니고 일단 인베스티게이션은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들은 다 수사는 경찰이에요. 네. 그다음에 프로시큐션 기소와 기소권 유지는 검찰이에요. 그게 이름 타이틀 그대로니까.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다 내 거야 갖고 있는 게 문제다. 이거를 나눠줘야 된다. 이거인데 네. 이걸 모든 걸 다 갖고 있다 보니까 나는 안 그러고 하고 싶어도 내가 모든 칼자를 다 갖고 있으면은 내 식구는 내가 한번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분명히 내 동료 검사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누가 알겠어? 내가 뭐 불기소 처분하면은 뭐 쟤는 뭐
뭐 풀려나는데 에이, 네. 눈 딱 감고 불기소 처분할까? 이런 케이스들이 지금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았다 이거죠. 근데 이런 검찰들이 저지른 뭐 비리라든지 연루된 의혹들 사실은 그땐 반짝하는데 몇 년 지나잖아요. 다 잊어버리죠. 그 검사 이름 기억도 안 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계속 그거를 팔로우하면서 니네 이때도 이렇게 판결하지 않았냐, 안 왔냐. 우린 그래서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하려면 분리를 해라. 사실 의료 분쟁하고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결국에는 의료 분쟁 역시도 뭔가 의료 사고가 터졌을 때 그 전문가들은 의사기 때문에 의사가 증언을 해줘야 되는데 서로의 보이지 않는 그 지켜주는 게 있어요. 왜냐? 나도 혹시라도 사건, 그러니까 의료 사고를 내가 혹시 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나를 누가 보호해 줄 것이다. 우리 의사들이 보호해 줄 것이다. 검찰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뭐.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웠던 사건이 김학의 사건이거든요. 사실 누가 봐도 그분이 맞았어요. 그 팬티바람으로 여성분과. 그런데 결국 이게 뇌물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이건 풀 알았어요. HD 영상으로 네네네. 누가 봐도 우리 육안으로 이렇게 확인이 될 수 있었던 사건인데도 무혐의가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어떤 국민들은 내 생활과 무슨 연관이 있어? 이 검찰 개혁이 무슨 연관이 있어라고 하지만 이 검사와 이 국민과의 잣대가 다르다면 내가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뒤에서 박았는데 그게 검사야. 근데 이거는 10대 빵으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뭔가 8대2 내가 뭔가를 그럴 때는 이 잣대가 달라질 것 같은. 그럴 때는 한문철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내 생활과 절대 관련이 없다. 아까 의사 말씀도 했겠지만 어쨌든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이 잣대는 공정하게 지어져야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아까 우리 또 첨예하게 대립하시는 우리 또 박지훈 변호사와 또 천하람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동의하잖아요. 결국에 가서는 궁극적으로 수사는 경찰, 기소 유지는 검찰 이 해야긴 해야 되는데 그 과정 방법론이 두 사람이 달랐어. 윤 당선인조차도 청문회 때 이게 기소와 수사는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에 동의했어요. 여러분들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그 아주 디테일한 강론은 다 여러분 혹시 모르시면 잊어버리시고 그 궁극적인 목표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이거가 목표가 돼야 된다. 이것만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은 아주 명확하실 거예요. 좋습니다. 아주 훈훈하게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날까지 저희 세모단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날까지 가치 없는 내 삭다 세모단 파이팅!